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그림 요청 꽃을 그려볼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프린트물은 공유를 해놨는데 어디에다가 공유를 해놨는지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고기 아트 아뜰리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보고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벌써 한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해야지 이제 리스트에다가 적어만 놓고 이제야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루즈베키아 꽃에 이런 꽃 주름 있죠. 이 꽃 주름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꽃 주름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 방법을 써서 그려야 된다라고 정해진 법칙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꽃 주름을 표현하는데 지우개 붓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지우개 붓을 사용하지 않고 꽃 주름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지우개 붓이 또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우개 붓은 이제 요런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거의 새 거거든요. 그리고 좀 호수가 큰 편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상당히 한 2cm 정도 되는 넓이의 지우개 붓인데,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어떤 부분을 닦아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소리 들어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빳빳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힘있게 지워서 종이를 조금 이렇게 긁어내는 형식으로 좀 지워낼 수 있어서 밝은 부분을 좀 표현하거나 어떤 질감 부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좀 사용하는 붓인데 저는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어서 잘만 사용하면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붓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붓을 사용하지 않고 꽃의 주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이제 오늘 크게는 이 두 가지 꽃을 그려볼 건데 우선 이 꽃을 그려보기 전에 꽃 주름이 어떤 형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여기 A4 용지에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비연필 사용을 할 거고요. 꽃 주름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을 조금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친구들은 슬레이트 지붕을 알까 잘 모르겠는데 골목 사이사이에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을 어, 얹어놓은 창고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쪽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치마 주름을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꽃이 이렇게 중심점이 있잖아요. 자, 요 중심점에서 이렇게 주름들이 이렇게 꽃 하나를 요렇게 봤을 때 주름들이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항상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빛이에요.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주름을 하나 크게 떼놓고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무리 얇고 가벼운 꽃이라도 그 나름의 그 꽃의 두께가 다 있거든요. 꽃의 두께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꽃의 형태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지만
자, 이게 꽃의 끝부분이라고 여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름의 부분. 여기서 빛이 그러니까 사선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원기둥을 한번 이렇게 보면 빛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일 밝은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면을 크게 나눠서 이렇게 쪼개보면 이 부분,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이 원통을 반을 나눠서 이 반의 윗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 그러니까 이 원통 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제일 진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점점 밝아지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저희 시선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빛을 받는 이 가장 밝은 부분과 좀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라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어둡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수채화를 위한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끝부분에 제가 여기 안 칠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역광 부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밝은 중간 부분, 그리고 제일 밝은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역광 부분이라는 거는 빛이 반사돼서 나타나는 그 반사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바닥면에 이렇게 닿아 있다면 이제 그림자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에 의해서 이 역광 부분이 훨씬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똑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훨씬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입체감이 조금 더 나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조금 어둡겠죠. 이렇게 일단은 요 면만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자, 그러면 이 원통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 하나씩 끼워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빛이 아까 여기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밝은 부분이 여기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밝아지는 부분, 그리고 다시 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 또 여기가 어두워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원통들이 이 반대쪽 이 원통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밝아졌다가 이 부분에 꺾이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또 밝아졌다가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모두 다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어두움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여기는 빛을 안 받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먼저 해서 여기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 옆에는 항상 중간 톤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색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를 꼭 잘 표현을 해주셔야 어두운 부분도 잘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꽃 주름을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꽃 주름이 이렇게 굴곡진 것도 있지만 급격하게 꺾여지는 그런 꽃 주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런 슬레이트 지붕행 형태의 꽃주름 말고 또 다른 꽃주름도 한번 볼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 모양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두께가 있겠죠. 뭐 꽃의 주름이 꼭 요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는 어떨까요? 빛이 여기서 온다고 했을 때 얘는 일단은 여기 안쪽 면에도 이 면이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가 져서 안쪽은 이렇게 어둡겠죠. 이거는 이제 꽃이 뒤집어진 모양의 그 안쪽 면을 표현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 꽃잎의 그 두께 부분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또 입체감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굴곡진 면이 아니고 그냥 바로 이쪽 면들이 이렇게 점점 밝아지고 여기도 점점 위로 갈수록 밝아지는 이렇게 갈수록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밝아지는 이런 느낌으로 채색을 하면 되겠죠.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닦아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 입체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꽃의 주름을 표현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을 하기 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꽃 주름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닦지 않을 거야. 나는 꼭 여기 남겨서만 할 거야. 지우개 붓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테두리를 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하셔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닦아내는 거, 그다음에 남기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포용하고 수용을 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자연스럽고 보는 맛도 좀 풍부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스케치 시작을 해볼게요. 아르시 황목 종이를 물배접 해놓은 상태고요. A4 사이즈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꽃 사진을 2개를 준비를 해드렸죠. 둘 다 이제 루즈베키아 꽃이라고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무료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돼서 그 검색에 좀 폭이 넓지가 않았어요. 지금 요 위에 보시는 거는 자주 루드베키아 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름 표현이 조금 잘 된 거를 좀 고르다 보니까 이 사진을 고르게 됐고 이제 작은 꽃에 이제 꽃주름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지금 요 밑에 보이는 요 꽃은 얘가 이제 진짜 루드베키아 꽃이거든요. 그래서 요 작은 꽃 한번 같이 2송이 그려볼 거예요. 자, 요 사진 크기만큼 해서 그려볼게요. 일단 가로폭을 한번 이렇게 정해보고 세로선도 이렇게 옮겨올 건데요. 지금 여기 하나 삐죽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기준 말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내려와 있는 요 지점에서 여기 제일 끝점 요렇게 해서 옮겨와 볼게요.
나중에 얘는 이렇게 위에 올려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요 크기만큼 이제 꽃이 잡힐 거예요. 그쵸? 이렇게 테두리는 너무 진하게 안 그려도 돼요. 자, 위에서부터 요만큼 거리, 지금 보이시죠? 요만큼 거리에 떨어진 위치에서 수술 크기를 그려줄게요. 아까 여기 끝점이 여기를 잡았으니까 요거 길이만큼 올라와 줘야겠죠. 이렇게 옆에도 같이 대략적인 이 공간들 봐주시면서 수술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 꽃은 생각보다 이 수술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요 꽃을 고를 때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징그러가지고 꽃주름은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얘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도 꽃주름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안 할 거고 그냥 이렇게 느낌만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간 쓸데없는 얘기 좀 했고요. 자, 여기 수술 안에서도 이렇게 또 중심이 있겠죠. 지금 사진 잘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음영 표현할 때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전체적인 형태가 나왔으면 어느 꽃잎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스케치하는 과정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보고 이제 스케치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는 이 영상도 함께 보면서 스케치를 하실 텐데, 이걸 따라해야 되는지, 이걸 따라해야 되는지, 걱정과 약간 혼돈이 같이 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것도 좋고, 뭐 아니면은 나는 뭐 요거를 내가 한번 똑같이 표현을 해볼 거다. 그러면 이거 보고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그 방법과 방식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제 영상 틀어놓고 그리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물고기 아트 태그 달아서 인스타그램 올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보면은 정말 감탄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리셨을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해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정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뭔가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전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통을 해서 이렇게 또 피드백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가 진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진짜로. 제가 아는 분들이 가끔 문자 오셔가지고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그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저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 알려드리면 어때요? 이랬는데 저는 좋아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자, 어쨌든 이제 뭘 보고 그리는 게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하는 거 참고하시고, 좋은 부분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나는 요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또 그 방법을 적용시켜서 하다 보면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배웠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거, 질문이 생기면 이제 여쭤봐 주세요. 편하게. 제가 댓글은 그때그때 올라올 때마다 바로 답변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약간 주말쯤에는 조금 약간 느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댓글을 바로바로 좀 성실하게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순서를 좀 지켜가지고 정석적으로
정석대로 좀 배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그냥 예쁘게만 그리면 되니까 과정은 모두가 다 다르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 과정이 다른 만큼 또 결과물도 자기만의 또 독특한 그런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뭐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제가 그리는 요거를 좀 유심히 보고 좀 100% 한번 활용하고 적용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좀 마음으로 봐주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되게 성취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이 꽃잎이 개수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안 그려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려주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뭐 하나를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 아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해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 지으면 돼요. 꼭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몇 개 있는 거 다 안 그려도 되니까 저희 편하게 그냥 즐겁게 그리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수술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꽃잎을 이제 살짝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만 하고 어차피 이 안쪽 부분부터 먼저 채색을 할 거니까 이렇게만 하고 얘는 조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요거 꽃대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꽃잎 앞쪽으로 하나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꽃잎 앞으로 있는 것처럼 살짝 가리겠죠? 이렇게 뒤에 있는 꽃, 앞에 있는 꽃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여기를 지워주셔야겠죠? 겹쳐지는 부분. 깨끗하게 지우지 마시고 경계면을 이렇게 살짝 흐려서 이렇게 그냥 지워주세요. 또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림 그리면서 또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방향을 먼저 잡아줘야겠죠? 요 방향. 그래서 여기서 수술이 이렇게 보여요. 얘는 좀 가려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끝나는 지점만 딱 정해주세요. 수술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은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꽃잎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에서 꽃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황목에다가 이제 사비연필을 쓰게 되면 좀 연필 심이 빨리 닳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을 만약에 사비연필을 쓰신다면 조금 자주 끝을 좀 갈아주셔야 될 거예요. 깎아주시거나.
저도 방금 이제 연필을 새로 다시 살짝 끝을 깎았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이 프린트 잉크가 벗겨져서 이렇게 하얀 거예요. 근데 왜 벗겨졌지? 잘 안 보이긴 해요. 조금 작고 어두운 사진이어가지고 밝기 조정을 했는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그려볼게요. 스케치하고 나서 항상 하는 게 있었죠. 지우개 단면 이렇게 이용해서 좀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지우개 사용하셔도 되고 떡지우개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떡지우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파버카스텔 제품인데 이렇게 말 그대로 떡으로 생겨가지고 이 떡지우개라고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깨끗하게 좀 만든 다음에 좀 촬영놀이 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비비지 마시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만 주시면 연필선이 진짜 한결 연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잠깐 눌렀는데도 이게 엄청 연필 자국이 많이 났죠. 또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또 이렇게 촬영놀이 하듯이 이렇게 다시 만져주시면 또 계속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칠 전에 살짝 진한 부분들 이렇게 눌러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채색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 같이 채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스케치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예습하듯이 한번 색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연습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한 번 더 스케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2번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번 그린 것보다 2번째 그렸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스케치에다가 미리 채색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편안하게 한번 예습 차원에서 색칠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 올라오는 채색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채색을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만 하신다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건상, 시간상,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직접 그려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영상을 계속해서 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언젠가는 손이 움직여서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차근차근 저와 함께 그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스케치 영상도 이렇게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채색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